부모님 몰래하는 불같은 사랑, 끔찍하고 무서운 범죄, 가족과의 유산전쟁, 처절한 양육권 분쟁. 중요한 정보 몇 가지가 빠졌지만 요점은 다 말했네. 안녕하세요, 곰사장입니다. 북극 서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 아무 말이나 해볼 책은 셀리 리드의 흐르는 강물처럼입니다. 이 책은 슬독생 채널의 추천으로 읽어보게 됐습니다. 정말 재미있게 읽었는데요. 이 책을 이야기하기 전에 제가 요즘 너무너무 즐겁게 플레이했던 아스트로봇의 이야기를 조금 해야겠군요. 플레이스테이션 5로 나온 게임입니다. 갑자기 대작이 나오지 않는 한 고품격 게임 리뷰 채널 북극 서점에 올해의 게임을 받아갈 거란 생각이 드네요. 캐릭터들이 진짜 귀엽고 모든 레벨 디자인이 독창적이고 재미있으며 컨트롤러의 진동과 어댑티브 트리거를 진짜 잘 써서 플레이하는 경험도 색다르고 플레이 타임마저 길지 않아요. 플래티넘을 따는데 13시간 정도 걸렸거든요. 양보단 질이었습니다. 아스트로봇을 하면서 제일 많이 떠오른 건 커비 디스커버리입니다. 같은 장르의 게임이고 귀엽고 알찬 구성의 스테이지가 있다는 공통점이 있죠. 그런데 커다란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커비의 경우엔 학습 곡선이 완만해요. 게임을 잘하게 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죠. 그런데 아스트로봇은 학습 곡선이 가파릅니다. 빨리 익숙해지고 빨리 재미있어집니다. 물론 두 게임 모두 조작이 크게 어렵진 않아요. 똑같은 밀가루로 만들어도 수제비와 칼국수는 느낌이 다른 법이죠. 아스트로봇은 합체도 변신도 가능하다는 디자인을 살려 옛날 게임 캐릭터들의 콜라보가 정말 많습니다. 꽤 오래 게임을 즐기신 분들이라면 무척 반가워하실 만한 캐릭터가 많이 나오죠. 제가 발견한 것만 해도 페르소나, 용과 같이 메탈기어 솔리드, 데스 스트랜딩 같이 쉽게 많이 확인할 수 있었으니까요. 꼭 플레이스테이션 IP만 있는 건 아니었지만 그 중에 갓 오브 워, 호라이즌, 언차티드는 스테이지의 디자인까지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배경 디자인을 차용한 수준이 아니라 그 스테이지를 클리어하는 감각이 그 게임을 할 때의 기분을 느끼게 해줍니다. 갓 오브 워 스테이지에서 까마귀를 잡아야 할 땐 소리를 지를 뻔했지만요. 정말 재미있게 플레이했습니다. 이 게임을 정말 좋아하는 이유는 내가 좋아했던 게임을 다른 사람도, 그 중에 게임을 만드는 사람도 좋아한다는 그 집단의식이 참 좋았어요. 그리고 스테이지를 깨면서 떠올랐던 그 원작 게임을 할 때의 감각과 추억이 저를 정말 행복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갓 오브 워, 호라이즌, 언차티드나 이 게임에서 차용하고 있는 다른 게임을 플레이해보지 않으셨어도 이 게임은 정말 잘 만들고 재미있습니다. 플랫포머 장르에 거부감만 없으시다면 그냥 재미있게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아는 게임이 많다면, 특히 스테이지까지 만들어 놓은 게임에 플레이 추억이 많으시다면 이 게임은 더 소중한 게임이 되는 거죠. 결국에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건데요. 좋은 텍스트는 그 자체만으로 행복하지만 콘텍스트 사이에서 자신의 추억을 떠올릴 수 있다면 더 특별해진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게임 이야기는 실컷 했으니까 책 이야기를 하기 전에 표지부터 함께 살펴보실까요? 표지를 수놓은 일러스트는 복숭아입니다. 이 책의 이야기에서 큰 함의를 갖고 있죠. 표지를 이야기하면서 질감을 꼭 짚고 싶은데 정말 부드럽습니다. 복숭아의 부드러운 껍질같이요. 그래서 이번 책의 이야기를 복숭아 이야기로 가득 채울 생각도 했지만 물복보단 딱복이 더 좋다는 말로 복숭아 이야기는 마무리해보겠습니다. 이 소설은 1940년대 미국을 배경으로 빅토리아라는 여성의 삶을 따라갑니다. 17살부터 시작해서 40대 초반 정도까지 다루어요. 그녀의 삶은 무척 다사다난한데요. 소설의 분위기는 정말 정적입니다. 마치 흐르는 강물처럼 이라는 제목처럼요. 사건만 놓고 보면 정말 자극적이지만 인물의 감정과 사건의 묘사를 무척 정적으로 그리고 긴 호흡으로 설명합니다. 이야기만으로 그리고 문장만으로도 이 책은 흠뻑 빠져들 만한 좋은 책이에요. 강을 산책하듯 경사 높지 않은 언덕을 산책하듯 편하게 읽으실 수 있을 겁니다. 편하게 읽을 수 있다는 이 감각이 이 책에 정말 빠져들게 만들었어요. 내 이야기를 대입해서 볼 수 있고 내 이야기를 떠올릴 수 있는 여백을 충분히 주는 문장이거든요. 빅토리아의 첫사랑, 임신과 출산, 동생과의 불화나 엄마 아빠의 이야기, 이모와 삼촌의 이야기나 이사와 일과 이웃과 일상같이 내 인생에서도 몇 번은 요동쳤을 만한 그런 시기를 떠올릴 수 있게 도와줍니다. 홍차에 적신 마들렌 같은 소설이에요. 흐르는 강물처럼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종종 좋은 책의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여러 의미가 있겠죠. 그중 하나는 내 이야기를 하고 싶어지고 내 이야기를 들어줄 것 같은 책이 좋은 책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 책은 내 이야기를 하고 싶게 합니다. 가장 슬펐던 순간, 잊혀지지 않고 사진처럼 남아있는 순간, 그러면 책에서 말하는 것처럼 세월은 어떻게든 지나가는 것이라고 그 와중에 참 열심히 살았노라고 믿고 싶게 되죠. 이 책이 그리고 제가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이기도 해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